이번 수업에서는 메서드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좀 마이크가 좋아졌죠? 제가 녹음하는 기능에서 마이크가 소리를 킬 수 있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마이크 소리를 조금 올렸습니다. 너무 시끄러우면 따로 말씀을 해주세요. 자, 메서드라는 거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고 그리고 완벽하게 내가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꼭 학습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자, 메서드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멋진 코드를 한 20줄짜리 코드를 작성해놨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프로그램 코드 안에서 그 기능이 또 필요하다면 여러분은 아마 그 똑같은 코드를 다시 재작성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잘 만든 기능 또는 우리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중괄호 블럭으로 묶어가지고 재사용,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는 그런 기능을 저희가 메서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메서드는 이제 생성하는 과정과 그리고 사용하는 과정 두 가지로 나뉘는데 먼저 메서드의 생김새를 알고 여러분이 어떻게 생성하는지를 아셔야겠죠. 자, 메서드 생김새를 먼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메서드의 처음에는 반환 유형이라고 하는 타입이라고 적혀 있죠. 데이터 타입이 나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데이터 타입이라는 건 지금 몇 개가 있죠? 바이트, 숄트, 인트, 롱, 플롯, 더블, 불린, 차, 스트링 하셔가지고 9개가 있네요. 자, 요런 데이터 타입들이 가장 앞에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메서드는 실행한 결과로 여기 적힌 타입을 반드시 반환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띄어쓰기가 나오고 자, 메서드의 이름을 선언합니다. 이 이름은 저희 처음에 식별자에 대해서 배웠을 때처럼 붙어있는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한다. 이런 카멜 표기법이 있었죠? 그 카멜 표기법의 형태로 작성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이름 다음에는 소괄호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 메서드가 어떤 값을 입력받기 위한 매개 변수의 선언을 여기다 소괄호 안에다가 적습니다. 이 매개 변수는 당연히 한 개만 받을 수도 있고 두 개만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아무것도 받지 않는 형태로 작성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생김새가 데이터 타입, 반환 유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메서드 이름, 그 다음에 소괄호가 나오고 자, 혹시 값을 입력받는 메서드라면 매개 변수를 선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괄호 블럭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여기다가는 여러분이 재사용할 코드를 그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메인 안에서 썼던 모든 기능을 그대로 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메서드는 여러분 그 수학 익힘책 혹시 아시나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 수학 익힘책을 보시면 이런 마법의 상자를 본 적 있죠. 자, 여기에 아마 사과를 하나 요렇게 전달해주면 그 메서드 마법의 상자 안에서는 사과를 5개로 곱해주고 그 다음에 결과물로 5개의 사과가 이렇게 나오는 요런 그림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쵸? 자, 이 생김새랑 아주 동일해요. 자, 여기 매개 변수라고 하는 거는 이 상자 안에다가 여러분이 전달해주는 사과입니다. 이 사과. 사과를 이 데이터 타입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 마법의 상자의 블럭 안에는 메서드의 기능이 들어가는 형태가 되고요.
그리고 실행 결과를 마법의 상자가 반환하게 되죠. 이렇게 돌려주는 것이 바로 메서드의 반환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네요. 여기는 사과라는 타입을 돌려주고 있네요. 이 그림이 정말 중요한 그림입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자유자재로 내가 생성하고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게끔 반드시 꼭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래 예제를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 메서드의 생김새도 한번 보시고 저희가 직접 생성을 하면서 메서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클립스로 들어갑니다. 자, 데이 06 프로젝트 안에 메서드 example 01이라고 생성할게요. 자, 메인 메서드도 만들었어요. 여기에 저희가 1부터 100까지 합계를 구하는 코드를 하나 작성을 해봅시다. i는 1부터 100보다 작을 때까지 하나씩 증가한다. 자, 이때 sum에다가 저희가 i 값을 누적시키면 결과는 sum의 결과는 1부터 100까지의 합계를 누적시키게 될 거예요. 자, 이 코드를 우리가 이제 메서드라는 중괄호로 따로 빼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재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메서드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메서드는 어디다 그럼 생성하나요? 메서드는요, 메서드 안에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사용했던 이 메인이라는 거는 바로 실행을 담당하는 메인 메서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인 안에다가 저희가 생성할 수는 없고요. 메인이라는 이 메서드 바깥이 됩니다. 그리고 클래스 안에 그리고 메인 메서드 바깥이니까 어디다가 작성을 하시게 되냐면은 바로 여기 그리고 여기다가도 작성하실 수 있겠죠. 자바에서는 어느 위치에 작성하시든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가독성을 위해서 아래쪽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첫 번째 메서드는 반환 유형이라는 게 나오죠. 저는 정수를 돌려주는 메서드를 만들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코드를 그대로 옮길 거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첫 자리에 정수를 반환하겠다 int라고 적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메서드 이름이 나오죠. 이름은 자유예요. cal sum이라고 이렇게 적어줄게요. 그 다음 소괄호가 나옵니다. 이 소괄호 안에는 이제 매개 변수라는 게 만약 필요하다면 적어주실 수도 있는 거고, 뭐 나는 딱히 받을 필요 없는데 하시면 그냥 비워두셔도 됩니다. 그럼 매개 변수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중괄호 블럭이 이렇게 생성이 되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까 그 만들어 놓은 코드를 이 코드를 그대로 이 중괄호 블럭으로 옮겨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근데 아직 빨간 줄이 뜨는 거 보니까 문제가 조금 있어 보이네요. 그 이유는 바로 요 반환 유형이라는 int, 바로 이 친구 때문에 그럽니다. 반환하는 값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는 메서드가 어떤 값을 돌려주도록 설계하셔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값을 어떻게 돌려주냐? 바로 이렇게 반환 값이 선언된 메서드라면 저희가 마지막 줄, 마지막 코드에 이 return이라는 키워드 뒤에 돌려줄 값을 그대로 실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int를 돌려주기로 했으니까 당연히 정수를 꼭 실어 넘겨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정수, sum이라는 게 지금 int형이죠? sum을 그대로 적어줄게요. 자, 그럼 이거는 메서드의 형태가 만들어진 겁니다. 반환 유형은 int고 이름은 cal sum이면서
매개값은 없습니다 라는 뜻이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저희 메서드를 사용하려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메서드를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맨 앞에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를 이렇게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태틱은 저희 나중에 클래스 파트에 넘어가서 다시 따로 배우도록 할 거예요. 그럼 메인에서 여러분이 이 메서드를 이름을 불러서 호출한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호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메서드를 사용하실 때는요, 이 이름 그대로 적고 소괄호까지 똑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대문자가 틀렸죠. 자, 그러면 지금 실행을 해보시면 결과가 아무것도 안 나올 거예요. 자,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실행한 결과가 돌아오긴 했는데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 칼썸이라는 요거를 그대로 출력문 안에 넣고 저희가 이렇게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1부터 100까지의 합 그리고 더하기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050이라는 결과가 돌아왔어요. 요거를 조금 해석을 해드릴게요. 칼썸이라는 걸 호출하게 되면 요 메서드 이름을 그대로 실행시키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요 안에 있는 코드를 실행을 합니다. 100가지의 합계를 구하고 우리는 돌려주다 라는 리턴 뒤에 sum이라는 값을 실었죠. 그럼 5050이라는 합계 값이 그대로 실려서 어디로 돌아오게 되냐면요, 바로 이 칼썸을 호출한 자리로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결과로 5050이라는 결과가 뜨게 됐죠. 자, 이의 실행 형태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아까 그 코드를 메서드로 만들어 놨을 때 저희는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재사용을 해가지고 이 만들어 놓은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럼 한 가지만 더 만들어 볼까요? 자, 만약에 반환 유형이 지금 저희는 int라고 적었는데 굳이 int일 필요는 없겠죠. 자, 만약에 문자열을 돌려주고 싶다면 여러분이 문자열을 반환하는 메서드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자, 메서드의 반환 타입 스트링이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이름은 뭐 랜덤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똑같이 소괄호를 갖고 중괄호를 생성합니다. 이 메서드도 반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return이라는 키워드 뒤에 이번엔 무엇을 실어야 할까요? 그렇죠. 바로 문자열이라는 걸 반드시 실어서 돌려주셔야 됩니다. 자, 안녕하세요를 쌍따옴표로 실어서 return 뒤에 이렇게 실어볼게요. 자, 이것도 메서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저희가 스태틱이라고 이렇게 적고요. 자, 메인 메서드 안에서 이 랜덤이라는 걸 실행시켜 볼게요. 자, 실행하실 때는 이름부터 소괄호까지 이렇게 실행할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실행하고 안녕하세요라는 결과를 이 자리에 그대로 가져왔겠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거. 우리 랜덤이라는 저 자리에는 안녕하세요가 돌아왔어요. 그럼 이 문자열은 만약에 코드 안에서 다시 사용하고 싶다면 저희가 변수라는 곳에 저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저장하는 타입은 여러분 스트링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문자열 안녕하세요를 돌려주니까요. 바로 이렇게 저장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result라는 거를 출력해 보시면
결과는 안녕하세요가 돌아오게 됐죠. 자, 요 바로 이렇게 생긴 지금 두 가지 형태가 메서드가 돌려주는 값은 있고 매개 변수, 입력받는 값은 없는 메서드의 유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로 호출해서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정리를 조금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수업이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잠깐 끊고 다음 시간에는 매개 변수라는 거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